지은아,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은은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다. 결혼식은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었고 민지는 이미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신부 대기실에 있어야 할 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전화라니.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야,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지은이 다급히 물었다. 민지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미안해. 나 진짜로 너 없인 못 살아. 결혼식 취소할게.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평소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지와 지은의 만남은 3년 전 우연한 카페에서 시작됐다. 지은은 28살의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삶에 지쳐 있었다. 민지는 30살의 자유로운 예술가로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며 살아갔다. 그날 민지는 커피를 엎지르며 지은의 책상에 사과했고 그게 인연이 됐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마음이 깊어지면서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여자 둘이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다. 여자끼리. 그건 병이야. 민지의 어머니가 한 번 속삭인 적이 있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부모는 시골에서 올라온 전통적인 사람들이라 딸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다. 둘은 비밀리에 만났다. 주말에 몰래 여행을 가거나 밤늦게 서로의 집을 오갔다. 하지만 압력은 점점 커졌다. 민지의 부모가 그녀에게 선을 보라고 재촉했고 결국 민지는 압박에 못 이겨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민지의 아버지 지인 아들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지은이 울면서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가족 때문에. 나 혼자서 버틸 수 없어. 하지만 그 관계는 가짜였다. 민지는 그 남자와 진심으로 사귀지 않았고 지은과의 만남을 계속했다. 결국 그 남자와의 결혼이 결정됐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우리 끝내자.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다려줘. 결혼만 하고 나서 이혼할게. 그런 약속이 둘 사이에 오갔다. 결혼식 당일, 지은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왔다. 민지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신랑 측 가족이 분노했고 민지의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지는 지은의 아파트로 달려왔다. 문을 열자마자 민지가 안겨들었다. 미안해. 나 정말로 못하겠어.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면서도 불안했다. 이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클지 알았기 때문이다. 곧 민지의 가족이 찾아올 터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문 열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뀔 터였다.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집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민지가 버텼다. 아빠, 저 여자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손을 들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렸다. 이런 미친 짓 그만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부모를 떠올렸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그녀의 가족도 무너질 터였다. 그날 밤, 민지는 지은의 집에 머물렀다.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민지의 소문이 돌았고 갤러리에서 그녀의 작품이 취소됐다.
동성애자라니 그런 사람 작품 안 팔아 이 클라이언트들이 말했다. 지은도 회사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그 여자랑 사귄데 압력이 쌓여갔다. 민지는 가족과 단절됐다. 아버지가 넌 우리 딸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어머니는 가끔 몰래 연락했지만 그마저도 위험했다. 지은의 부모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불안은 커졌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지은이 생각했다.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돈이 부족했고 사회적 고립이 느껴졌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이력서에 결혼식 도망 소문이 따라다녔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지은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일도 안 돼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고통 속에서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밤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후회 안 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너랑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내심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가족을 버린 대가였다. 어머니의 병 소식이 들려왔다.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는 거였다. 민지는 병원에 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았다. 오지마, 그 말에 민지는 무너졌다.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지만 자신도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엄마, 나 아직 솔로야.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사회의 정상이란 무엇인가? 둘은 매일 그 질문을 던졌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민지와 지은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민지는 프리랜서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수입은 불규칙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버텼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딸아, 왜 요즘 연락이 뜸해?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가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급히 민지를 숨겼다. 엄마, 그냥 바빠서. 거짓말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누군가랑 사는 것 같네? 여자 물건이 많아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친구랑 룸메이트해. 그렇게 얼버무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그날 저녁, 민지와 지은은 대화를 나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지은은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내심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이 점점 무거워졌다.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너희들 이상해 라는 메시지가 왔다. 민지는 과거의 남자친구를 떠올렸다. 그 사람은 결혼식 후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죄라고. 법정에서 민지는 내 선택이었다고 증언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성애 사실이 공개됐다. 언론이 살짝 다뤘다. 유명 예술가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민지의 이름이 검색어에 올랐다. 압력은 가족으로 이어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너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던데. 지은은 부정했다. 아빠,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아버지는 집으로 와라. 선 봐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나 내 인생 살아. 그 말에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뭔데? 통화가 끊어졌다. 민지는 그 소리를 듣고 울었다. 나 때문에?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 때문에.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민지는 어머니를 몰래 만났다. 병원에서. 엄마, 미안해. 민지가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아빠는 어머니의 말은 끊어졌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 버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아버지는 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다. 그 사건 후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밤에 잠을 못 잤다.
지은은 걱정하며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라고 진단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민지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회사에서 상사가 개인 문제로 일해 지장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승진은 물 건너갔다. 친구 한 명이 너희들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화가 났다. 정상이 뭐야?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만약 민지를 포기하면 모든 게 돌아올까? 그 생각이 스쳤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우리 해외로 가자. 민지가 제안했다. 캐나다나 미국, 동성 결혼이 가능한 곳으로.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은? 직장은? 민지는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비자, 돈, 언어.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지은의 부모가 갑자기 방문했다. 너 요즘 여자랑 산대?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네, 사랑해요. 그 말에 어머니가 울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넌 우리 딸 아니야. 이 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배신감이 느껴졌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싸웠다. 우리가 왜 잘못됐어? 지은이 부모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사회가 안 받아줘라고 대답했다. 논쟁이 이어졌다. 도덕적 딜레마가 드러났다. 사랑 vs 전통, 개인 vs 가족. 지은은 밤에 민지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민지는 안 돼라고 버텼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엔 갈등이 있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됐다. 내가 없어서 그래 라는 메시지가 왔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가족을 파괴했어. 지은은 아니야. 사회가 우리를 파괴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민지의 갤러리에서 계약이 취소됐다. 이미지가 안 좋아 라는 이유로. 지은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동성애자랑 같이 일하기 싫어 라는 익명 제보가 있었다. 둘은 지원 단체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는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민지는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의 작품. 하지만 전시할 곳이 없었다. 1년이 지났다. 민지와 지은의 관계는 여전히 강했지만 상처는 쌓였다. 민지는 우울증 약을 끊었다. 이제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알았다. 민지가 밤에 울고 있다는 걸. 지은의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가 가끔 문자로 건강해? 라고 물었지만 대화는 짧았다. 민지의 어머니는 더 자주 연락했다. 아빠가 조금 풀렸어.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돌아오면 용서할게. 그 여자 버려. 민지는 거부했다. 갑자기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소송을 다시 걸었다. 법정에서 민지의 성적 지향이 다시 드러났다. 변호사는 개인 선택이라고 변호했지만 판사는 사회적 책임을 언급했다. 민지는 패소했다.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돈이 없었다. 지은은 저축을 털었다. 우리 함께 할게.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원망이 싹텄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민지는 미안해했다. 내가 잘못했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옛 친구를 만났다. 너 아직도 그 여자랑? 친구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는 포기해.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흔들렸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헤어질까?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나 사랑 안 해.
지은은 사랑해. 하지만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그럼 나 혼자 갈게 라고 말했다. 다음 날 민지는 짐을 쌌다. 캐나다로 갈게. 너 자유롭게 해줄게. 지은은 막았다. 안 돼.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 미안해. 민지의 말이었다.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의 삶은 공허했다. 회사에서 일에 집중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부모가 연락했다. 이제 정신 차렸니?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민지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밤늦은 산책.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민지는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LGBT 친화적인 환경에서. 여기선 자유로워 라는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부러웠다. 나도 갈까? 하지만 가족이 발목을 잡았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다. 내가 필요해.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아빠는 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엄마, 나 행복하고 싶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 대화 후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에게 연락했다. 나도 갈게요. 하지만 민지는 이미 늦었어. 새 사람 만났어.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어떻게? 민지는 미안해. 기다릴 수 없었어. 지은은 분노했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통화가 끊어졌다. 사회적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민지의 캐나다 생활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한국 동성애자, 해외로 도피라는 기사, 지은의 이름도 언급됐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 지은은 절망했다. 가족에게 돌아갔다. 미안해. 부모는 받아줬다. 하지만 조건이었다. 선바이. 지은은 동의했다. 남자와 만났다. 좋은 사람 같아. 하지만 마음은 없었다. 민지의 배신이 아팠다. 왜 나를 버렸어? 밤마다 생각했다. 민지는 캐나다에서 후회했다. 새 연인은 좋았지만 지은이 그리웠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돌아갈까? 어머니는 아빠가 용서했어. 민지는 비행기를 탔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은을 찾았다. 미안해. 하지만 지은은 이미 선을 보고 있었다. 늦었어. 지은의 말이었다. 둘은 대면했다. 눈물이 흘렀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선택의 순간이었다. 지은은 민지의 제안을 거부했다. 못해. 너무 아파. 민지는 울었다. 내가 배신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다퉜다. 가. 나 혼자 살게. 민지는 떠났다.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왔구나. 포옹했다. 하지만 조건이었다. 그런 생활 그만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짓이었다. 속으로는 지은을 잊지 못했다. 새 직장을 구했다. 갤러리에서. 과거 잊고 새로 시작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문은 따라다녔다. 지은은 남자와 데이트를 이어갔다. 결혼하자 라는 제안이 왔다. 부모가 기뻐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지은은 네 라고 대답했지만 내심 갈등했다. 결혼식 준비 중 민지의 소식을 들었다. 새 전시회 연대. 지은은 갤러리에 갔다. 민지의 작품을 봤다. 잃어버린 사랑시라는 테마. 그림 속에 자신과 민지의 모습이 있었다. 민지가 다가왔다. 왜 왔어? 지은은 보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둘은 대화했다. 후회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매일 눈물이 흘렀다. 그 만남 후 지은은 결혼을 취소했다.
미안해. 못하겠어. 남자가 화를 냈다. 너 미쳤어. 부모는 실망했다. 또 왜 그래? 지은은 내 마음 따라 살게라고 말했다. 가족과 다시 단절됐다. 민지에게 갔다. 우리 다시 민지는 받아들였다. 그래,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 압력은 여전했다. 민지의 가족이 알았다. 아버지가 집어낸 용서 안 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중재했다. 행복하게 해줘.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둘은 함께 투쟁했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 나갔다. 우리는 정상이다라는 플래카드.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함께 싸우자 위로가 됐다. 하지만 위험했다. 폭력적인 반대자들이 있었다. 변태들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맞았다. 병원에 실려갔다. 지은은 울면서 지켰다. 왜 이런 일이? 의사는 사회 문제야 라고 말했다. 그 사건 후 민지는 각성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책을 쓰기로 했다. 숨겨진 사랑의 이야기 지은은 도왔다. 책이 출간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도덕을 해치는 책 뒤라는 리뷰. 민지의 아버지가 읽었다. 내가 이런 고통을 아버지는 연락했다. 미안하다 화해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부모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책 봤어. 이해하려 해라고 말했다. 사회의 변화가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다. 직장에서 차별, 친구들의 이별.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민지는 새로운 배신을 겪었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그 둘은 사기꾼이라고. 책의 내용이 왜곡됐다. 민지는 절망했다. 왜 나만? 지은은 함께 이겨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흔들렸다. 포기할까? 그 생각에 지은은 화를 냈다. 그럼 왜 다시 왔어? 논쟁이 벌어졌다. 도덕적 선택의 순간. 사랑을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민지는 결심했다. 계속할게. 재회 후 2년, 민지와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우리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가족과 화해했다. 아버지가 미안했다라고 사과했다.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네라고 말했다. 지은의 부모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손주 없어도 되라고.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이 바뀌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키엔이 있었다. 전통을 지켜야 해라는 목소리. 그러나 내부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민지는 과거의 배신을 후회했다. 너를 버린 게 제일 아파. 지은은 용서했다. 지금이 중요해. 둘은 함께 여행했다. 제주도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의 시련이 왔다. 민지의 건강이 악화됐다. 스트레스성 질환.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라고. 지은은 간호했다. 내가 지킬게. 사랑의 대가가 느껴졌다. 고조된 감정 속에서 민지는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지은은 하지만 많은 걸 잃었어. 논쟁했다. 친구들이 돌아왔다. 미안해. 이해 못했어. 지은은 받아들였다. 사회적 식성이 변했다. LGBT 축제에 참가했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반대 시위가 있었다. 폭력이 발생했다. 민지가 다쳤다. 왜 이런 세상일까? 지은은 울었다. 회복 후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사랑할게. 눈물이 흘렀다. 가족이 왔다. 아버지들이 축하했다. 축복해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사회의 벽을 뚫는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은가? 이 선택이 정말 옳은가? 아니면 사회가 변해야 하는가?